오늘은 2021년부터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ESG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피력해 볼까 합니다. ESG에 대해서 기업체한테 요구하는 세력은 글로벌 금융 자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스차일드가 글로벌 금융 세력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회장이 여성 회장인데 그 이름이 린 포레스터 드 여사가 되겠습니다. 제목으로 나왔던 것은 포용적 기업이 더 나은 수익을 얻는다 하는 제목을 땄는데요. 이 포용적이라는 말이 좀 유행되기는 했고 들을 때는 참 좋은 용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포용이라는 말이 이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강제성이 있는 성격으로 변해버린 거 아니냐. 이것을 그 로스차일드 그 회장이 국내에 2015년에 그 한국투자공사가 주최한 공공펀드 공동투자협의체 크로스 사프라고 그냥 표현해야 될까요? 연차총회에서 국내에 2015년 말에 들어와 가지고 세컨 워커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문을 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거든요. 요구를 한 겁니다. ESG를.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그 거의 그 박근혜 정권 말기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또 되면서 문정권이 들어섰고 현재는 또 이제 그 윤 정권이 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그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자본 세력이 기업체들 보고 ESG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그 산업 자본주의라고 쭉 그 우리 시대를 불러왔다면은 이제 그 금융 자본 세력이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거의 2015년도에 들어와서 일선에 나오면서 그들의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말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의사결정 통합이라는 포용적 그 자본주의가 의사결정 통합을 또 그 유도하고 있다. 의사결정 통합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ESG의 G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국내에서는 그 기업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구조가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배경이 있었고요.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재선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ESG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그 대통령이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를 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고 환경에 대해서 좀 관가하는 식으로 계속 그 정책을 해 왔던 거죠.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소설을 써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언론기관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게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대목인데요. 글로벌 기업은 E와 S만큼이나 G를 강조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ESG에 기반이 되는 것이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이 바탕 위에서 ESG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기업이, 저는 이거를 코어 드라이브라고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핵심 동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핵심 동인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이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압력 내지는 그런 어떤 의무사항이 돼가는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강조한 것은 ESG가 네 개의 축이 있는데, 거버넌스는 ESG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닛, 지구,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사람들, 그 다음에 번영에 대한 이 네 가지 기둥 속에서 ESG를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하나 넣었는데, 이게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ESG를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이 네 가지 기둥과 ESG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회계 투명성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대들보가 기업 회계 투명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는 어떤 세계 표준들을 보면은, 제가 ISO 심사원을 품질과 환경 심사원 자격으로 현역 시절 때 기업체 심사들을 뭐 많이는 안 해보고요. 좀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훈련은 로이드라든지 또 뭐 이런 데에서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꽤 열심히 자격을 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따야 되는 그런 국제 표준에는 퀄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안전, 세큐리티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ISO 9001, 그 다음에 환경은 14001, 그 다음에 안전은 ISO, IEC, 요거는 이제 국제 전기 협회죠. 27001. 이거 2013년에 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리스판시빌리티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이제 이런 거를 다 합치면은 이것도 또 2008년에 나와 있죠. 이것을 다 합치면은 ESG하고 거의 뭐 다를 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버넌스는 지배구조는 각 표준 제너럴에 수용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중심적으로는 지배구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거로서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국제 표준화 기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업 자본주의, 산업 세력들이 전 세계에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SO가 상당히 이 19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2010년까지 20년 동안 상당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됐고, 뭐 컨설팅도 일어나고, 기업들이 모두 따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뭐가 좀 간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국제 민간 기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표준원에서 이 인증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행을 하면서 또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는 또 그 인증을 따는데 뭐 자금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개나 소나 다 따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원칙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증을 해는 그런 그 국내에 와서 이 변형된 그런 것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좋은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모범 기준을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 엉망이 되느냐. 이게 물론 돈이 들어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그 이 인적 자원이 투자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별도의 그 조직을 만들어서 부하 직원들을 좀 데리고 그룹 그 품질 경영을 했었고 환경까지 확대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적, 문적 자원이 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그런 인력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돼서 그런 기구 조직을 만들고 또한 해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현재로서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ISO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뭐 개나 소나 다 따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지만 사실 이 시스템 요소들을 그 충족시키려 그러면 이 ESG만큼이나 그 상당히 그 이 기준을 잘 정해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뭐 퀄리티만이 아니고 퀄리티부터 먼저 생겼습니다만은 확대해서 보건안전까지 해서 사회적 책임까지 이렇게 그걸 다 따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그 두 개 퀄리티하고 환경만 따기에 급급합니다. 나머지들은 특수한 그 기업들이 또 땄다고 소개를 하는데 많이들 안 알아주니까 좀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런데 IFRS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왼쪽을 산업세력이라고 보면은 IFRS는 금융세력을 대표하는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서스테이너블이죠. 그리고 그 지속가능성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비재무적 정보로 ESG에 대한 것을 공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의 요구사항에 마치 그 호응하는 듯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 외국에서는 이미 거의 가이드라인이 다 완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2022년도 3월 28일에 한국회계기준원이 연구원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제 ISSB라고 별도의 그 기구가 또 이 IFRS 산하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금융 세력이 그 산업자본에서 요구했던 이거 가지고 이게 형식적으로 돌아가느니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비재무적 정보 기반을 기업들이 공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아까 그 서두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이제 산업 세력까지 장악을 해서 우리말을 들어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변호사 및 변리사들 그 또 특허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먹거리를 찾으려고 ESG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및 여러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단체나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먹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개나 소나 이것도 뭐 다 우리도 하는데, 특히 이제 환경단체 뭐 이런 거를 만들고 하면은 또 국제적으로 뭐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기업들을 그 악당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환경단체들의 그 주요 목표죠. 이런 것도 있고, 국내에서 그 환경재단이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것도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또 사회적 그 시민 단체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서 지구 환경 보호를 하자는 그 뜻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내막에 들어가면은 어떤 기업체들한테 돈이나 뜯어먹고 정부한테 자금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거로 또 변질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치 그 윤미향 국회의원인가요? 그 여자가 위안부 파리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의 단체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죠. 기업은 이래저래 돈 써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매년 사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기관들도 그 사후감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번 인증을 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고 계속 매년 그 확인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감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 회계 감사도 받잖아요. 그 회계 감사도 받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현업 사람들은 뭐 우리 뭐 이렇게 할 게 많냐. 내 본일도 그 본업도 하기 바쁜데 이런 것까지 그 하라 그러니까 아주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이제 회계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회계에 대응하는 건 이제 조직 내에서 재무회계 하는 애들이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비재무적 정보기관으로 그 회계법인들이 이것까지 무장을 해서 그거를 감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힘이 더 금융 세력들에 관련된 단체들이 또 힘이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ISO는 이제 죽을 통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안 없어질 겁니다. 또 IEC라는 전기협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그 까다롭고 또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파생돼서 이제 원자력 같은 거는 더더욱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면이 매우 중요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쌍두마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금융과 그 다음에 그 산업 이런 그 표준들이 쌍두마차로 해가지고, 쌍두마차가 아니고 이제 이 수레의 두 바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기업체한테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회계 쪽에서도 코스트 언카운팅, 원가 회계 한 100여 년뿐이 안 된 그런 수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원가 회계가 이제 할배가 돼가지고 이제 희마리가 없는데, 이것을 건드려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안 되게 국내에서 제가 스루펫 회계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로스차일드 여사가 하라 그러면 아마 할 거예요. 로스차일드 여사가 이 코스트 어카운팅의 그 문제점을 아직 인식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금융은 뭐 코스트 어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니까. 근데 기업한테 ESG를 요구하려고 그러면은 원가 회계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로스차일드 여사도. 그래가지고 야, 원가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검토해봐.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원가 회계를 건드릴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은 안 변할 것이고, 변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그 금융 세력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야, 원가 회계 문제가 있다는데 이게 나오는 시대가 언젠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제가 국제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로스차일드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국내에서도 돈벌이가 될 게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 현재로서는 원가 회계가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스루풋 회계의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의사결정 구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가 회계에 세뇌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또한 현재 국제 이 ISSB에서 비재무적 정보 기반을 뭐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가 회계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그 방송에서 또 이 소개한 건데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은 5월 24일 조선 비지에 나와 있는데 기업 수는 수출액은 호조라지만 기업 수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중소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양극화의 심화라는 것은 요것이 이제 그 사회에 대한 구조고요. 지배 구조가 되겠고, 요것은 이제 부의 그 소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 작잖아요. 그런데 수출액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 우리는 뭐 개인 사업자 이런 데는 이제 밑바닥이죠. 이게 이제 4등급 이 신분 계급으로 제가 했는데, 신분 계급 사회가 포용적 자본주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포용이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 사상인데, 또 공산주의 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공산주의가 그 국가 자본주의화 됐죠. 국가 자본주의화 됐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도 중공이라고 얘기합시다. 중국도 이런 그 이 신분 계급 사회가 더 격화됐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공산당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더 민주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고착된 그 신분 사회가 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리고 부 또한 이렇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는 결국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름이 일당 독재라는 그런 정치 제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권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말 무시를 당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있겠죠. 자,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그 5월 26일자 이 기사가 많이 떴는데, 모든 그 대기업들이 다 합치면 한 1000조 정도를 2, 3년 내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취재 기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이재용 씨는 목숨 걸고 한다.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야, 이 대목에 와서 윤 정권 들어와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데 목숨 걸고까지 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면은 뭐가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옛날 그 정권 같으면은
대기업 총수들만 따로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 행사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악수를 그 나누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이재용 씨하고 그 최태원 S그룹 회장이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에 내보냈는데요. 투자액 규모를 보면은 이제 삼성, SK가 이제 또 제일 많습니다. 삼성이 물론 이제 가장 많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순서들이 재계 순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삼성, SK, 현대, LG 뭐 이런 식으로 그 서열이 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근데 GS는 LG에서 이제 분사된 거고요. 하나 나와 있고 포스코가 이제 그 국민기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계 자본이 이것도 지배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롯데가 그 친일 자본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정권에서는 이제 찬밥 신세였죠. 그래도 국내에서 그 제일 동포 아니 제일 그렇죠 제일 교포죠 제일 교포가 들어와서 국내에 산업을 일으키고 또 커가지고 경제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아마 그 롯데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한 이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롯데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저는 봤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두산이 좀 많이 밀렸고요. 두산이 이제 탈원전으로 많이 밀렸는데 두산의 역량은 그 뭐 투자할 게 지금 거의 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은 독특한 게 기업 총수들을 부른 게 아니고 대기업들을 불러가지고 대통령 청사 앞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라는 이름으로 그 핸드프린트 이 손바닥 도장을 찍는 것으로 그 가운데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그 자율성을 많이 그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과 대중소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중소기업이 말하자면은 그 중산층으로서 세력들을 넓힐 수 있을지 그것은 5년 후에 진단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그 국민소득 뭐 우리가 35,000달러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피부로 그거를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언제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 아까 그 상징적으로 표현했듯이 부의 구조는 역피라미드로 되어 있다. 이 3만 소득이면 그냥 지금 2,000원으로 벌써 계산을 할 수는 없죠.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연봉 3만 원, 3,500만 원짜리인데 3,500만 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기업 그 수준이죠. 그 저임금. 근데 이제 보통 국민소득이라는 게 이제 전체 국민 인구수를 가지고 하니까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이런 식으로 보면은 대기업이 그 충분히 그 3, 4인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기업은 뭐 연봉이 에버리지 평균 1억이 이제 넘는 시대가 됐으니까 국민소득 35,000달러는 상응해서 맞는 얘기 같고 중견기업이 이 국민소득 수준보다 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기업은 국민소득 보다 더 떨어질 거다. 왜냐? 요 국민소득 35,000달러 받아가지고는
한 사람만 번다 그러면은 못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인구가 더 많다는 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걸 이제 계속 양극화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이 대목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뭐 부의 분배라든지 또 뭐 세상을 갈아엎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만은 자유자본주의는 자신의 그 의지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 부를 쌓아나가는 그런 기회를 정부에서 공정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그 소득 수준이 되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가 아까 그 서두에 그 코스트 월드 그 다음에 그 스루풋 월드를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기업 분석하면서 이제 가끔 대문으로 또 써먹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ESG 월드에 적합한 것이 저는 그 스루풋 회계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외롭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 지표를 변경하면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의사결정을 바꿀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개념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가 세계에는 전력과 전술 면에서도 이렇게 그 전략은 윗놈들만 하는 거고 어떻게 그 하우가 전술이라고 한다면은 why가 이제 그 전략이고요. 그냥 명령 복종하는 군대 구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왕년에는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스루풋 세계의 전력과 전술은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도 각각 자신들도 전략과 전술을 도모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합리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왜를 따지고, 그 다음에 하우를 따지고, 그 중간 계층에서도 그 어떤 그 방침이 내려오면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또 중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어떤 그 방침이나 지시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하위 계층에서도 전략과 전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SG를 통해서 그 변화되는 세상과 어떤 그 경영의 흐름 또 국제 표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그 의견을 좀 이렇게 그 피력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기업을 분석하면서 내가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런 시간을 별도로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